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현재 61선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5일선, 21선 계속 저항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여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하단, 이 추세 상단 라인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 라인을 뚫어주는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갖고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막 많이 나왔었는데 그 리포트에 어떤 뭐 이 상향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향 리포트가 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하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하향 리포트들을 좀 우리가 좀 오늘 좀 볼 것이고 하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은 과거에는 또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상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제가 뭐 홍보 드리려는 뭐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홍보보다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거라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약간 지금 예를 들어 뭐 하나 그룹을 안 잡은 사람들은 지금 포모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오션 강조 드렸었고 하나오션 엄청나게 제가 이제 옛날부터 좀 강조를 드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 하나오션도 하나오션이고 하나시스템은 또 최근에 제가 또 추천을 드렸거든요. 하나시스템 어제 상한가 또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시스템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드렸던 타점이에요. 25,500원에서 21,500원 요거를 이제 제가 드렸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이 참치형의 이 텔레그램 교육방에 꼭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들어오는 방법은 링크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댓글로 링크를 달아 놓을 때가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 뭐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좋으라고 내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가볍게 셀트리온 관련한 이슈들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리포트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최근에 그 악템나가 지금 시각청 그 허가를 받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SC 제형에 대해서 식약처 품목 허가를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이번에 뭐 최근에 뭐 이 13일 오늘 승인 받았네. 오늘 승인 받았고 어쨌든 이 지난해에 앱토즈마 정맥주사 제형을 국내 최초로 획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퍼스트 무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퍼스트 무버에서 이 SC 제형을 추가를 한다는 건 그 이 옵션을 더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 의사들이 쓰는 데 있어 갖고 더 좋은 거고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이 높아질 수가 있을 것이고 그죠? 사실 그 악템나가 이 셀트리온이 국내에서 이 퍼스트 무버이고 사실 그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00억 원 정도 이제 되어 있고 사실 그 악템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JW 중해제약이 이 독점 판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셀트리온이 좀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악템나 말고 이 바이오시밀러, 이 토실리주맙 여기에 대한 이 매출 성장세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죠?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국내 시장보다는 뭐 미국이나 유럽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좀 공략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아무튼 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다 이제 승인을 또 받았고 최근에 이 유럽 그 EMA, CHMP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허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FDA로부터는 이미 허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뭐 세컨드 무버가 아니고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점유율을 높여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최근에 또 이제 진펜트라 관련해 갖고 이제 유럽 크론병 대장염 학회에 또 참가해 갖고 또 이제 데이터 좀 발표를 했고 IBD 관련해 갖고 좀 마케팅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좀 용량을 조금 더 추가를 해 갖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데이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뭐 그 램시마이스 C 뭐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또 발표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미국에서 좀 성공해야 돼요. 뭐 유럽은 이미 뭐 좀 어느 정도 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미국에서의 성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처방 확대가 좀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좀 리포트들을 하나씩 이제 볼 건데 그 전에 자, 보시게 되면 이 셀트의 리포트가 이 나왔어요. 과거에 11월 달에 이 하향 리포트, 11월 11일 하향 리포트 나왔고 사실 9월 달에는 오히려 좀 상향 리포트가 좀 많았습니다. 상향 리포트나 중립 뭐 의견 정도의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는데 자, 거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보면 오히려 하향 리포트가 좀 뜨고 나서 오히려 이때쯤 떴으니까 뜨고 나서 주가는 좀 오르는 경향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9월 달이라고 했죠. 9월 초쯤에 9월 초쯤에 여기서 리포트가 이제 나왔는데 9월 초쯤에 나오고 나서 또 주가는 오히려 이때는 나온 게 상향 리포트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도 오늘 이제 리포트가 짜르르 딱 떴거든요. 근데 이거 다 하향 리포트입니다. 하향 리포트. 상향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또 몇 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좀 살펴보면 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태바향 CMO 매출 반영에 따른 원가율 상상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하회. 뭐 사실 이 원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요인이 좀 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 일시적인 그 실적 하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뭐 판관비는 이제 덜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기존 바이오시밀러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신제품 판매 효과, 재고 소진에 따른 원가율 개선 효과로 가파른 이익 성장 기대. 다만 이게 문제죠. 진펜트라 미국 성과 확인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여전히 성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한다. 진펜트라의 처방 속도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한 작용을 할 전망.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진펜트라예요. 진펜트라. 그죠?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하여튼 요런 이 지금 고마진 그 바이오 시밀러나 뭐 이런 것들 판매 개시했고 어쨌든 원가율 개선으로 매출액은 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 정도 기록할 전망이다. 자, 영업이익 1조 나오는 회사 많이 없어요. 그리고 진펜트라 보험 적용은 올해 초부터 시작. 미국 보험사들 연말 다음에 처방지 포뮬러 등재를 위한 협상 진행하고 1월 1일부터 보험 커버리지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4분기보다는 1분기 때 실적 개선세가 좀 나와줄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 이 진펜트라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뭐 요걸 좀
하회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거는 진펜트라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매력적이다. 매력적인데 왜 하향을 한 거야? 근데 사실 하향하고 상향하고 사실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 하향한다고 해서 뭐 내려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요. 상향한다라고 해서 뭐 그죠? 뭐 그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듯 그죠? 자, 지금 태바양 CMO 매출 반영, 공장 제품 교체 많아지면서 매출 원가율 전망, 뭐 광고 선점비 이게 판관비죠. 인력 채용,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로 인해 갖고 영업이익 개선이 좀 부진했다. 일회성 요인이죠. 그럼 매출액은 좀 기존의 추정치 523억 대비하고 269억 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서 예상치 하회를 한다라는 거고. 진펜트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낮아졌기 때문에 진펜트라 매출로 인한 실적 쇼크는 제한적일 것이다.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진펜트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신제품 5종 바이오시밀러 순차적인 출시로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3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이 지금 5,300억, 요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요 정도 보고 있고. 내년도는 지금 4조 4천억, 그리고 1조 5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요렇고. 자,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보고 마무리할 건데 그래도 하향을 했지만 그래 목표 주가는 꽤나 이제 25만 원까지 좀 해놨어요. NH투자증권이고 지금 4분기 연결 매출액이 1조 9,509억 원이고 영업이 2천억 원 정도 보고 있고 진펜트라 271억 원, 스테키마 17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요거랑 마찬가지로 뭐 인건비, 광고 선전비 확대로 인해 갖고 영업이 조금 이제 좀 하회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 올해 핵심은 역시나 이제 유럽에 대한 이런 지속 성장과 미국의 신규 성과, 진펜트라 2025년 2,790억 원 플러스 티어 2 시밀러 매출 확대 이런 것들이 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뭐 목표가를 한 25만 원 정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리포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쉐어 프라이스 드라이버 어닝 모멘텀 같은 경우는 진펜트라 미국의 그 마켓 쉐어를 확보해 있어 갖고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세컨드 웨이브 바이오시밀 미국 시장 마켓 쉐어 확보하는 거고 그리고 M&A 외부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관련한 이런 합병이란다. 그 뭐냐 그 나스닥 상장 이슈 그리고 약간 리스크로 봤을 때는 여기 확보 실패,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실패. 글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또 찍어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자사주 취득 현황을 보게 되면 이제 12%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88% 거진다 이제 체결이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100% 체결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연달아서 계속해서 3만 주씩 취득을 하고 있어요. 이제 12%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최근 들어 갖고 이 기관들의 이 거의 뭐 투매 수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요 놈들이 언제쯤 매도를 멈출지 아마 자사주가 매입이 완료가 되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이 어느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연기금도 뭐 이런 식으로 48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줏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하여튼 요놈들이 지금 문제예요. 요놈들이 사모펀드, 투신, 보험 요놈들이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자사주는 계속해서 매입이 되고 있고 그런 거고
외국인들도 뭐 같이 좀 요즘에 매도를 좀 많이 치니까 결국에 주가에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사주나 뭐 금융투자 수급에서 어느 정도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죠? 최근 한 달 동안 이 대량 공매도 보유자인 이 메릴 린치가 가장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최근 30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KB증권, 그 다음에 외국인들만 봤을 때 모간 서울, 시티그룹, 요놈들이 이제 매도를 좀 많이 쳤고, 그죠? 여기서는 일정 부분 이제 공매도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 포함돼 있을 것이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최근 들어 갖고 주가가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차트적으로는 전혀 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이 박스권의 중간 라인에서 계속 주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간이 이게 왜 이래 차트가 조금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 추세 여기부터 요렇게 요렇게 이제 추세 저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요렇게 추세 저항 받고 있고 자, 밑으로는 뭐 요런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여기서 이 삼각 수렴 좀 끝자락에 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여기서는 한번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엔 돌파가 나오는 지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18만 5천 원 정도? 18만 5천 원 정도가 돌파가 나와야지 다시 뭐 20만 원을 가든 이 추세 전환을 할 수가 있겠지.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는 한은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여기서 한 번 더 뺐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별다른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뭐 물론 뭐 나오긴 했지만 지금 딱히 거래량이 없는 그런 이제 재미없는 그래도 정말 이제 고무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튀어주는 구간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계속해서 질질질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 계단식으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나 살아있다, 내 살아있다, 내 살아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여전히 굉장히 좀 재미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거고 뭐 셀트리온 뭐 제약이랑 합병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사실 그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일단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제 이제 CPI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 3월 달에는 동결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좀 모멘텀을 좀 못 받고 있고 그래도 지금 현재 누가 지금 이거를 좀 압박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가 연준을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압박. 관세에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죠? 이게 이제 무슨 어떤 그게 스탠스가 깔려 있냐면, 자, 관세가 높아지면 이 수입품 가격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기업들이 원자재를 뭐 조달하는 그 비용도 늘어날 거고 생산 비용도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뭐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달래야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그 대출 비용,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뭐 요거를 갖다가 약간 상쇄시키는 거지. 상쇄시키는 거지. 근데 자기는 관세 정책을 지금 펴야 되겠고 어쨌든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그 장점을 최대한 10분 활용해 갖고 협상의 어떤 카드로서 지금 이제 관세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불만들은 많이 나오니까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 기업들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야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놈아 이 파월 너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너 잘라버릴 테다.
그래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이런 경제적인 부작용을 갖다가 이 금리 인하로 이제 좀 상쇄하려는 이 전략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냥 이 미국 산업을 이렇게 보호하면서도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를 막는 이런 이제 이중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참 그런 게 이제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적인 기관이고 이런 이 정치적인 압박에 뭐 영향을 파월은 자기 할 일은 사실 하는 거긴 한데 우리 입장에선 파월의 어떤 그 기조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금리 인하에서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넣을 것이고 한 4월쯤에는 좀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 매크로한 부분에 있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그 이 폴리마켓이라는 이 베팅 사이트예요. 지금 Fed Decision in March 지금 보면 폴리마켓이 이 과거에 이제 막 뭐 이 대선 관련한 부분들도 다 맞췄고 근데 지금 현재 거의 이제 97% 보는 거예요. 지금 노 체인지를 97% 보는 거의 이거는 뭐 한다를 안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좀 5월 달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수치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나중에.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뭐 지금 CPI 그래도 지금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어떤 그 압박이랑 그리고 재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이제 끝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장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해소 탄핵이 뭐 되건 안 되건 그걸 떠나갖고 일단 그게 확정이 되는 부분들 이러면서 약간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 이렇게 돼야 이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셀트리온 이제 지금 실적 이번 그 2월 말쯤에 발표될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떻게 나와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목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셀트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참치형 요 교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을 추천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맨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